13번은 어찌됐든 너네가 이제 선택을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첫 번째 조건 가에서는 P의 값이 0이거나 P2의 값이 0이거나 이렇게. 그 다음 조건 나에서는 야, 일단은 너네가 선택을 이렇게 3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뭐야? 1이랑 2 중에서 0이 되는 값을 선택을 하는 거고, 여기는 0의 함수값을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는 3의 함수값을 결정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너네가 px가 몇 차라는 걸 알아. 2차라는 걸 알지. 그럼 어쨌든 값이 3개가 결정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긴 하거든. 위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해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네들이 동시에 0일 때.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얘네부터 건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는 함수값 2개가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x값이 0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고 3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지. 근데 여기는 내가 1이랑 2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1에서 0일치, 2에서 0일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고정적으로 함수값 2개를 먼저 결정해놓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0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다른 x값에서의 함수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케이스도 애초에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둘 다 0일 때로 나눠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애초에 0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만 고민하면 되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야. 일단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러니까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 됐어? 얘들아 이거 풀어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먼저 하면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해. 어차피 이거 오래 걸리잖아. 아니지 오래 걸리진 않지. 그래서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 나도 노가다를 좀 할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근데 봐봐. P0은 0부터 출발을 할 건데 일단은 P3도 0부터 출발을 하겠지. 됐어?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케이스가 P1은 0이거나 이렇게밖에 없지. 근데 이 케이스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케이스는 왜 안 돼? 그치? 2차 방정식인데 함수값이 같은 게 3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돼? P0은 3부터 출발을 하면 되지? 아니지. P0은 0인데 P3이 3일 때부터 출발하면 되지? 요게 P1은 0이고 P2는 0일 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때 방정식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여기 0이랑 0이 있으니까 PX 어떻게 쓰면 돼 그냥? X-1 이렇게 쓰고 최고차항의 계수만 얘로 조절해주면 되지. 3 대입했을 때 3 넣으려면 여기 뭐 곱해주면 돼?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뭐라고 쓰면 돼? X-2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3 대입하면 3이지? 됐어? 그러고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로 가야 돼? 이번에 P0이 3일 대로 가야 되겠지? P0이 3이면서 P3은 0이고 P1은 0이거나 P2도 0일 때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얘도 여기랑 여기 보고 px를 세우면 돼. x-1, x-3 이렇게 세우고 뭐만 결정하면 돼. 지금 얘네 둘 썼으니까 p0은 3이다 해가지고 최고차항의 계수만 결정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p0이 3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랑 여기가 0이니까 x-2, x-3 이렇게 써주고 p0이 3이니까 여기는 뭐가 곱해져야 돼?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마지막 p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번엔 누구 가지고씩 세워야 돼? 함수가 똑같은데 얘네 둘 가지고씩 세워야 되지. 어떻게 세우면 돼? x-3 더하기 3 이렇게 해주고 1 대입했을 때 몇이어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2분의 3 이렇게 오면 되고 마지막 건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건 어떻게 왜 그냥 넘어가? 얘들아 0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2차 함수가. 그럼 1이랑 2에서의 함수값은 어때? 같지? 그러니까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일 수밖에 없지. 그래 총 몇 개야? 5개. 얘들아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너네가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나왔을 때 그래도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선택을 하고. 됐어? 그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어떤 보기부터 하라고 그랬던 거야? 어떤 보기부터 하라고 했던 거야?
조건 나부터 하라 그랬지. 근데 조건 나부터 하라 그런 이유가 뭐야? 함수값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x값에 대한 함수값들이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조건 가는 한 x값이 아니라 두 개의 x값이 이걸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저것보다는 조건 나를 쓰자 이거야. 됐어? 그럼 넘겨봐 너네. 얘들아 14번은 보기 뭐부터 해야 돼? 이거는 가부터 해도 되지. 왜? 0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됐어? 얘들아 이거 정도는 케이스가 4개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케이스가 4개밖에 안 되잖아. 너 너무 힘들어? 얘들아 수업을 듣고는 있는 거야? 너네 얘기했잖아. 이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여기 있는 문제는 다 기본 문제처럼 다룰 수 있어야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기. 얘들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여기 계산이 너무 복잡했어? 혹시? 아니잖아. 너네가 복잡하게 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냥 너네가 복잡하고 어렵게 했었을 뿐이지 실제로 계산은 어렵지 않았잖아. 계산 기준도 잡아줬잖아. 함수값이 같은 애들 기준으로 우리가 식 세워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만 챙겨서 나중에 숙제할 때 14번, 15번에 적용을 하면 돼. 누구 알아들었어? 응. 얘들아 의욕을 조금 가져봐. 왜 이렇게들 쳐져 있어 계속. 얘들도 지랄을 한번 해야 돼요. 너네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어려워서 흘리고 있어? 아니면 집중해서 다 들었어? 준호야 집중해서 안 놓치고 다 들었어? 너 설명해봐 13번. 민기야 14번은 어떻게 알아? 경우 4개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경우가 몇 개일까? 승우야 실제로 경우가 몇 개야? 얘들아 이거 실제로 경우가 몇 개일까? 14번? 3개. 왜? 왜 3개일까? 여기 3개가 되는 게 있어. 그래 0이 3개가 되는 거 그거 한 케이스는 안 해도 되지. 야 그것도 내가 첫 번째 문제 할 때 지금 첫 케이스에서 제꼈잖아. 어차피 적용되는 게 다 똑같아. 문제가 어떻게 바뀌대. 아 얘들아 15번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 (15번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럼 15번은 케이스가 어떻게 나눠져? P0의 값이 0 또는 맞지? P0의 값이 0 또는 6이거나 P1의 값이 0 또는 6이거나 P-1의 값이 0 또는 6이거나 이렇게 나누겠지. 그럼 실제로는 몇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는 몇 가지를 해봐야 돼? 여기서 둘 중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둘 중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니까 실제로 8가지를 해봐야 되지. 근데 8가지는 아니야. 몇 가지만 해보면 돼. 실제로 8가지를 다 해볼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물어보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14번에 다시 한번 얘기한 거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6가지만 하면 되지. 뭐뭐뭐 빼면 돼.
000666 빼면 되지. 근데 이건 실제로 그것도 아니야. 문제에서 다 구할 필요도 없어. 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모든 px의 합을 qx라고 하지. 근데 실제로 구하라는 게 q 몇이야? q 0값이지. 그러면 p 0값을 다 구해서 다 더하라는 거지. 얘들아 방금 한 말 이해하니? 네. p 0값들을 구해서 다 더하라는 거지. 네.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p 0의 값이 0인 경우들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p 0값이 다 0인데 내가 굳이 구해서 다시 거기다가 다 0값을 대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p 0값이 0인데 그치? 대입할 필요가 없지. 그럼 뭐만 해보면 돼? p 0값이 몇일 때? 6일 때. 근데 내가 결국 궁금한 것도 p 0값들의 합이잖아. 그럼 p 0값이 6일 때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고 걔네들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지.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p 0값이 6일 때 p 0값이 0일 때 케이스가 몇 개였다고? 3개고 이때도 3개가 나오는 거잖아. 맞잖아. 얘가 0일 때 얘 또는 얘 또는 얘에서 원래 4개인데 000666 빼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 빠지고 여기서 하나 빠질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이제 3개가 나와서 답을 그냥 뭐라고 써도 돼. 6 곱하기 3 해서 18 이렇게 써도 되지. 됐어? 근데 의심스러우면 뭐 해보면 돼? 구해보면 되고 사실 이제 우리는 연습할 필요도 있잖아. 어떤 케이스들 해보면 되는 거야? P1의 값이 0이면서 P-1의 값이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P-1의 값이 6일 때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서 너네가 요거 3개가 다 된다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긴 해. 왜? 우리가 이렇게만 쓰면 어떤 조건을 안 썼어 지금? 가조건을 안 썼지. 그럼 가조건은 어떻게 써야 돼? 가조건은 px를 구하고 뭘 확인해야 돼? 1 대입했을 때 또는 2 대입했을 때 또는 3 대입했을 때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0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요때는 이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요때는 두 케이스는 된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왜? P1이 0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뭐만 확인하면 돼? P1의 값이 6일 때 그리고 P-1의 값이 0일 때 요때 확인을 해주면 되지. 됐어? 근데 요때도 확인이 쉬워. 왜? 0일 때랑 1일 때 함수값이 같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랑 누구일 때 함수값이 같아? 2일 때. 요것도 그냥 확인이 됐지. 식 구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얘들아 꼭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런 건 아니야. 니들이 일일이 다 구해도 돼. 그리고 처음에는 다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지금 연습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케이스를 나눠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하자 그런 취지인 거잖아. 그치?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얍삽하게 풀 수 있게끔 나오지 않고 14번처럼 너희가 어느 정도 해보게끔 나올 거야. 근데 14번은 뭐야? 케이스를 원법보다 줄여줬지. 너희가 어찌됐든 시험 시간에 좀 건드려 보라고.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어렵고 귀찮아. 근데 어렵고 귀찮을수록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여러 번이 안 힘들지.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알려준 방법이 어렵고 복잡해? 기준 명확하게 잡고 계산할 때도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했고 그것들만 너희가 기억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 번만 해보면 아 어렵지 않네. 다음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일단 풀고 지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회피할 게 아니라 너희 이 문제 회피하는 애들이 많잖아 지금. 안 어려워 얘들아. 이거 한 번만 딱 해보면 돼. 지금 정리들 먼저 한번 해봐. 나 16번 문제 쓰고 있을 동안 정리들 한번 해봐 너네. 이거 어차피 내가 지워도 상관없는 거잖아. 빨리 방금 회피한 문제를 너희 풀면서 정리 한 번씩들 해봐.
권영이 정리 다 된 거야? 네. 얘들아 다음 걸로 넘어갈게. 근데 내가 설명하다 이제 텀을 줬으면 그때 열심히 하고, 만약에 내가 설명한 건 다 정리가 끝났어, 그럼 쉴 게 아니라 좀 뒤에 더 풀어야지. 어차피 내가 뒤에 또 설명을 할 건데 뒤에 남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놀지 말고. 응? 얘들아 너네 그럼 니들이 선택해서 공부 가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좀 의욕이 있어야지. 다 쳐져 있어 오늘 왜? 얘들 지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 민구야 너무 어려워 지금 하는 게? 준우야 너무 어렵니 혹시? 근데 왜?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쉬워서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설명을 해서 좀 그런 거야? 오늘 하는 거 혹시 설명 없이도 다 알 수 있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좀 의욕적으로 들어야지. 내가 칠판만 보고 있는 거 같아도 너희 다 보고 있어. 근데 칠판 쪽으로 시선 고정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너희 잠시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너희가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진짜로.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들 들어봐. 너희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 앞에 있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의욕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니? 그래 너네 이거 최대한 열심히 다 해줘야 되는데 대답들도 좀 해주고, 알면 대답을 좀 해. 내가 여러 번 물어보잖아. 모르면 솔직히 그러니까 너희 들었을 때 니들이 안다 모른다 판단이 되잖아. 내가 되물어보지 않아 너희한테? 이해가 됐냐고? 이해됐으면 끄덕여. 이해됐으면 끄덕이고, 이해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면 다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 내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만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너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공부가 되는 거라고. 많이 푸는 애보다 이럴 때 정확하게 하고 가는 애들이 결국 성공해. 고등학교 가서는 방학 동안 이런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낯선 공부니까 너희가 물론 힘들겠지. 에너지도 많이 빠지겠지. 근데 그만큼 많이 쉬게 하잖아. 그거 쉴 때 막 핸드폰만 하지 말고 좀 잠도 자고 멍도 때리고 해야 좀 충전이 될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야지.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집중 좀 해서 들어.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잘 정리하고 필기하지 말고 필기가 아니라 메모해야 돼 얘들아. 제발 중요한 거. 내가 풀어준 풀이를 다 써놓으면 뭐해? 다 써놓지 말라고 내가 지금 뒤에 뭐 하고 있어? 영상 찍고 있잖아. 너희가 만약에 필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저거 돌려보면 되잖아. 아니 시간이 좀 아깝지. 다시 공부하기에. 아까워? 그게 아까우면 안 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메모만 하고 칠판 쳐다봐. 제발. 그러니까 너희가 습관이 그런 게 남아있는 건 알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래 필기를 안 하던 애들은 여전히 그냥 필기를 안 하니까 편하기는 할 거야. 그치 거영아? 네? 어? 제 원래 하던 대로 하니까 편하지만 멍 때리는 것만 좀 줄이면 돼. 딴 데 쳐다보거나. 얘들아 너네가 이러면 이제 내가 슬슬 화를 낼 수 있어. 왜냐면 나도 인간이기에 조급해지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적은 나랑은 상관없고 너네랑 상관이 있잖아. 성적 니네 성적이야 내 성적이야. 니네 성적이잖아. 근데 나만 조급해지고 당신들은 조급해하지 않더라고. 될 대로 되라야. 그러면서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 조지면은 결국 또 조급해지는 건 나야. 발등에 불이 나만 떨어져. 왜 니들이 안 떨어지고 나만 떨어져? 준 거야? 왜 당사자한테는 뭐라 안 하시고 학부모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응? 준 거야? 맞아 그게? 경사장이 너네가 열심히 해야지. 야, 그리고 아직은 너네가 시험을 안 봐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을 못 할 거야. 야 근데 여기 와서 그래도 나한테 배우기로 하고 앉아 있는데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 내가 너네 성적 조지려고 앞에서 가르치고 있을까?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들어줄만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줄만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면 듣는 게 낫잖아. 멍 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나가. 아니 뭐 안 들어도 잘하는데 굳이 뭘 들어. 아니면 승관 요청을 해. 승관 시켜줄게. 저쪽 가서 이제 들으면 이제 더 어려운 거 하고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속도도 더 빠를 거고 저쪽만 가서 들으면 돼. 그만큼 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만큼 실력이 되려면 적어도 내가 물어봤을 때 다 대답하고 시험 성적도 나와야 하고 그치? 근데 대답은 하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그럼 그거대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통 무슨 문제냐면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래. 내가 봐봐 이런 거야. 내가 문제를 풀어. 일단 답이 맞았어. 답이 맞았는데 이제 내가 풀이를 시작해. 근데 들었는데 아 맞아 저거 어차피 내가 푼 건데 나 알아. 이 상태로 하고 지나가. 이제 그럼 나중에 머리에도 안 남고 똑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실수하게 돼. 왜? 내가 풀어줄 때 너희가 실수하지 말라고 장치들을 해놓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놓치거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문제는 잘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성적이 나오게끔 실수하지 않게끔 틀리지 않게끔 맞추게끔이 아니야. 틀리지 않게끔 너희한테 장치를 다 걸어놓는데 너희는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맞추는 거랑 틀리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준 거야? 맞아.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모르는 걸 맞추는 것보다 아는 거 안 틀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근데 아는 걸 안 틀리게 연습하다 보면 새로운 몰라 보이는 것들도 맞출 수 있는 힘이 언젠간 생겨. 근데 우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아는 거부터 챙겨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건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리들 잘 해두라고. 진짜로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는 아직 시험에서 무너져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난 있어.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럽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3 때 6월 모의고사 50점을 맞았어. 물론 그게 3등급이더라. 시험이 어려웠어. 근데 이제 나도 이 문제 건드리고 저 문제 건드리고 저 문제 건드리다가 답을 다 못 냈어. 풀이가 길어지길래 아 이거 그래 이따 와서 하자. 이따 와서 하자 하고 풀이를 어느 정도 썼는데 다 못 썼어. 뭐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어쨌든 시험 때 긴장을 해서 시험을 망쳐본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더 그래. 시험 때 긴장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도 너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긴장한 상황에서 갑자기 안 풀리다가 한 스텝만 앞으로 갔어. 풀 수 있는 한 스텝을 앞으로 갔어. 그럼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면 긴장도 풀리겠지.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수업 때. 야 그냥 풀이만 해주고 끝내면 되지. 왜 굳이 비슷한 문제도 끌고 와 가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도 얘기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써?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 근데 너네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실패해봤으니까 너네 실패해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 실패 안 하게 하려고. 야 작년 애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도 초반엔 실패를 했지. 나중엔 괜찮았지만. 근데 작년 애들보다 너네가 더 잘 되면 좋잖아 나도. 근데 너네 너무 의욕적이지가 못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학교 입학도 앞두고 있는데 원래 이 시기쯤 되면 스스로 좀 바뀌거든? 근데 중학교 때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원래 의욕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의욕이 없어진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럴 거면은 학교 옮겨. 못하러 자사고 가. 보인고가 뭐 집 근처에 있다고 아무나 가는 학교는 아니잖아 그래도. 거기다 그래도 뜻과 의지가 있어서 가는 애들이잖아. 뭐 물론 이제 경쟁률 높지 않았더라도. 그럼 거기서 또 잘해야지. 그리고 또 그 분위기에 적응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 내야지. 그럴 거면 겨울방학 잘 보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의욕이 없으면 나조차도 의욕이 떨어진다고요. 좀 적극적으로들 좀 해. 적극적으로들 하고 중학교 때랑은 다른 태도들을 좀 가지고 제발. 얘들아 대충이 없어야 돼. 너네가 학교 시험 20문제가 있어. 근데 모든 문제를 다 99%까지는 풀 줄 알아. 그럼 몇 점이야? 얘들 학교 시험 20문제 중에 내가 모든 문제를 99%까지 풀 줄 알아. 그럼 시험 몇 점이야? 어? 빵점이지. 빵점이지. 근데 중학교 때는 안 그래. 내가 각 문제 70% 80%만 알아도 답을 다 맞춰.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안 그래. 근데 문제집 풀다 보면 그런 걸 못 느끼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다 장치들을 해둬서 너네 빵점 맞출 수도 있어. 대충 공부하는 애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지.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게 하지. 왜? 애들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 걔네 여름방학에 보충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찌됐든 등급 가르는 문제들 정도는 너네가 99%를 알지라도 틀리게끔 만든다고.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너 이거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지금 이제 이 책 2권 나갔어. 근데 2권에 모의고사 문제 사실 8문제씩밖에 없어 각각. 근데 그거부터 씹어먹고 시작을 하자 그랬잖아. 내가 뭐 대충 설명하고 끝내지 않잖아. 다 풀이의 시작의 이유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잖아. 그건 단순히 이 문제 풀기 위한 얘기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좀 적극적으로 좀 합시다. 제발 적극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하고 대충 하지 말고 알아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부 변태같이 해야지. 아는 것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아는 것조차도 다시 점검하라는 얘기야. 아는 것만 공부하면 늘진 않지. 근데 모르는 거 하는 와중에 아는 것도 점검하라고. 너희들이 사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 하던 거일 수도 있다고. 근데 대부분 아는 척 하던 거일 수도 있던 게 아니라 아는 척 하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해 너네. 야 니네가 작년 애들보다 못하는 건 말도 안 돼. 기본 능력치들은 좋은데 근데 걔네랑 시작 태도가 지금 너무 달라. 걔네는 그래도 보인고 붙었다고 적극적이었다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등부 때 배웠던 건 좀 잊고 새로 배워. 그냥 내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잘 들어. 너희가 봤던 문제라 할지라도 너 이거 다 보고 왔다며. 여기 있는 문제들 중등부 선생님들이 그러던데 이거 다 한 거라고. 너는 안 했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맞아. 그 사람이 허세 부린 거거든.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해. 아니. 넌 나한테 실수를 안 했어. 감히 그 사람들이 있는. 어쨌든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거야. 어찌됐든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뒤로 넘겨봐. 같은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 없어? 같은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 없다고.
그럼 기억력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 얘들아,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항등식이지. 항등식이지? 근데 다항식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fx의 차수랑 최고 차항 계수를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을 하자고. 왼쪽 오른쪽을 보고. 혹시 차수 결정할 수 있나? 1차밖에 안 되지. 왜냐면 차수를 올려보면 되잖아. 안 되는 거. 그럼 얘가 1차야. 혹시 최고 차항 계수까지 결정할 수 있나? 그치, 2일 수밖에 없지. 얘는 최고 차항 계수 제제곱하고 얘는 최고 차항 계수랑 4를 곱했는데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최고 차항 계수가 2지. 그래서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x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쓰겠지?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대입할 적절한 숫자를 찾아봐야 되지. 적절한 거 뭐가 뭐야 혹시? 보통은 이제 이런 거야. 어떠한 다항식이랑 fx 또는 gx, px 이런 거랑 곱해져 있는 게 있어. 그럼 그때 요 앞에 있는 애가 0이 되는 얘를 날려버릴 수 있는 x값을 양면에 대입을 하면 돼.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면 뭘 얻을 수 있어? f 0의 세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근데 함수값은 실수니까 f 0값이 얼마인 거야? 1. 그래서 fx가 뭐야?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그리고 나면 너희가 보기가 어디까지 해결이 돼? 기억 니은이 해결이 되지. 기억 니은이 해결이 되지. 됐어? 그리고 나서 보기 디귿은 어떻게 하면 돼? fx의 세제곱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두고 나머지 mx 더하기 n 두고 구해도 되고 그냥 확인만 해도 되지? 솔직히 뭐 확인하면 돼? 1 대입했을 때 27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해도 되지? 왜? 어차피 나머지가 1차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두 점만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 됐어? 저 봐봐. 너네가 들었어. 들었을 때 중요한 것들을 지금 후딱 메모를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치.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일 때는 차수랑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한다. 근데 다 구할 수 있지는 않아.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돼. 그 다음 대입할 적절한 숫자를 찾는데 웬만하면은 식을 없앨 수 있는 숫자를 찾는다. 그다음 마지막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도는 직접 구하는 거 대신에 주어져 있으면 숫자만 대입해서 확인을 해도 된다.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직선으로 생각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된다. 이거 봐봐. 예를 들면 너네한테 f2는 3이고 f2는 4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fx를 뭐 x-1,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면 사실 이거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야 너네 이 식을 쭉 다 쓰고 mx 더하기 n 두고 대입하는 거는 몇 살 때 하던 짓이야? 중학교 때 하던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솔직히 이거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훨씬 빠른 거 아니야 너네?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뭐야? y는 x 플러스 2.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2 쓰면 되잖아. 됐어? 이런 데서라도 시간도 좀 줄이고. 그다음 19번. 19번을 푼 애들 잘했어. 근데 19번은 풀어도 21번을 못 풀어. 아,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봐봐. 19번을 이렇게 쓸 거야.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q1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뭐 x 빼기 m 요 정도로 쓸 수 있지. 그치? 왜냐면 fx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고 1차로 나눴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나머지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r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를 x-2로 나눴을 때 몫을 x-n, 나머지를 r2 이렇게 하고 얘를 q2x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가랑 나에 대입하면은 여기 있는 값들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요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써볼 거야. 다른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fx 어차피 2차니까 문제에 지금 x-1과 x-2가 다 나와 있지. 다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x-1,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돼? mx 더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되지. 여기 mn이랑은 다른 거야. fx가 2차잖아. 그럼 얘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로 써줄 수 있지. 근데 여기 몫이 하필 몇이야? 1이지.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fx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물어볼게. Q1x는 뭐라고 써야 돼? x-1로 나눴을 때 몫은 뭐야? 여기 x-2가 있고 뒤에 뭐도 있어? m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x-2 플러스 m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Q2x는 x-1 더하기 m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렇게 써주고 나서 너희 조건 가로 봐봐. Q21 몇이라고 쓸 수 있어? Q21 m 그 다음에 F2는 2m 그럼 이제 m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m 값은 마이너스 m 값과 같다. 그치? 그 다음 조건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Q1 1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m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Q2 1 여기다 1넣으면 얼마야? m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래? 6이래. 여기서 n값 나오고 여기서 n값 나오고 끝이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고 계산했던 것보다 덜 복잡해. 그래서 어차피 나는 fx식을 구해야 되고 여기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고 너희가 21번에 적용을 한번 해봐. 20번에도 당연히 이렇게 적용해서 풀면 편하고. 아니지, 같이 해보자. 얘들아, 어쨌든 핵심이 뭐야? 이렇게 식을 따로 쓰는 것 대신에 한 번에 써도 이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썼을 때 장점은 뭐야? 미지수를 좀 덜 두고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지. 자, 그럼 너 21번으로 넘어와 봐. 무슨 차이가 생겼냐면 똑같이 초고차의 계수는 1이래. 근데 이번에 몇 차당식으로 늘어났어? 차수가 4차당식으로 늘어났지. 그래서 좀 곤란해. 그래서 이렇게 풀어 제낄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풀다가는 머리가 도저히 안 굴러가. 근데 이렇게 풀면 똑같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너희 잘 봐봐. 그럼 문제에서 지금 x-2로 나누고 x-3으로 나눈대잖아. 그럼 여기 식을 어떻게 쓰면 돼? 그치, 그냥 x-2 곱하기 x-3 곱하기 이번에는 몫이 몇 차겠어? 2차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두고 얘로 나눴으니까 뒤에를 mx 플러스 n 이렇게까지 일단 둘 수 있지.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두고 그 다음 물어볼게 다시. 얘들아 q1x가 뭐야? x-2로 나누면 몫이 뒤에 전체지. 일단은 x 빼기 3 하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까지 쓰고 뒤에 누구까지 써줘야 돼? m까지 써줘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 q2x는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m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지? 이렇게까지 써주고 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봐. 이제 조건 가나다를 해결을 하면 되거든? 조건 가나다를 해결을 하면 돼. 그럼 봐봐. Q2x를 x-2로 나눈 나머지 뭐야? 그냥 Q2에다가 몇 대입하라는 거야? 여기다 2 대입하라는 거지?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야? 그래 m. 요거랑 뭐랑 같대? F3 빼기 2. F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요만큼 사라지지. F3은 뭐야? 3m 더하기 n 빼기 2. 어쨌든 m과 n 식이 하나가 나온 거네 이거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그 다음 Q1, 3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야? m. 그 다음 Q2,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야? 뭐 얘도 있네. 그럼 요 값이 얼마네? 2. 그럼 m값 다 나온 거지 여기서 보면은. 그치 m값 얼마고? 1이고 m값 얼마고? 0. 됐어? 그럼 내가 mx 더하기 m 대신에 그냥 뭐라고 써줘도 돼? x.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얘들 그럼 f2 값이 얼마야? 이 f3 값은? 근데 조건 다 해서 f1 값이 얼마래? f-1 값은? 그럼 여기를 뭐라고 채우면 돼 그냥? x 플러스 1, 그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채우면 끝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하고 내가 뭘 한지도 모르는 계산 대신에 이렇게 머리들을 좀 쓰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정상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 정상적인 아이디어는 아닌데 어쨌든 다항식 단어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그치? 남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다음번에 숫자 다르게 나오면 또 계산하고 말릴 건데 말릴 계산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디어 같은 걸로 좀 챙겨두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곱해서 뭐 나누는 거나 저거 쓰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게 둘 다 1차식인데 저거 2차식으로 나올 때는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질문 이해가 잘 안 돼. fx를 x-1, x-3으로 나누는데 나눴지. 근데 그게 x-3 같은 게 2차식으로 해서 나누는 문제가 어디 수 있나요? 거기에서는 저거 쓸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것저것가 추상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나누는 1차식이 그냥 2차식으로 변했을 때 저걸 쓸 수 있는 그 x-2, x-3 저거를 곱하셔서 그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x-3의 제곱 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잖아. 네? 그냥 저 1차식으로 하는 게 2차식도 뭐 안 될 게 뭐 있어? 다 돼. 내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답변을 못 해줘서 미안한데 내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음에 문제 나오면 네가 비슷한 상황을 어차피 겪을 거니까 그때 해보고 왜 이거는 안 돼요라고 나한테 물어봐. 그럼 될 거야. 야, 22번도 봅시다. 뭐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 저거 하나 정도랑 내가 24번까지만 해주고 23번도 모르겠지. 23번도 해야겠지. 22, 23, 24를 다 할 거야. 왜? 어? 22, 23, 24 다 할 거야. 얘들아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야? 얘랑 얘의 차수. 그러면은 얘보다 차수가 낮아지려면 gx가 어떻게 생겨야 돼? 어떻게 생겨야 돼? x 제곱 더하기 뭐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럼 얘를 다시 다 대입을 해. 헷갈리니까 사실은 그냥 바로 차수랑 개수 비교를 해줄 수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대입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지금 내가 fx에 대해서 아는 건 fx가 x의 n승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x의 n승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x가 x의 몇 승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아? 3승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지. 그러면 총차의 개수가 1인 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잖아. 그럼 m 값이 얼마야? 2분의 1. 됐어?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 여기가 2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곱하기 2분의 1 x 더하기 n. 아이고 다시 얘들아 요거랑 요거를 묶을 수 있지. 묶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n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여기가 2분의 1 x 더하기 n 이렇게 되지. 사실 이제 여기도 뭐 2분의 1이고 됐어? 그럼 미지수 뭐밖에 안 남았어? n값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거 어떻게 처리해? 이거 어떻게 처리해? 그래 그냥 조건 나오면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이 모의고사 29번 정도면 어렵지. 어려운데 결국은 뭐 하면 된다야 그냥? 일단 우리가 기존에 이거 체크하자 그거부터 진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됐어? 자 23번.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또한 뭐부터 체크하면 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차수부터 체크를 하고 그럼 gx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사실 알아?
x 4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건 나로 한번 가봐. 조건 나사라를 한꺼번에 다뤄야 돼. 쟤네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룰까 고민을 한번 해봐. 누구부터 쓰면 좋을까? 라는 문제에선 항상 차수가 높은 식부터 검산식을 써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럼 누구부터 써주자는 거야? gx를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지. 빼기 2야. 자 여기 x 빼기 2.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거꾸로 올라가 봐. 두 번째로 차수 높은 거 두 번째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3이다. 어떻게 쓰라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검산식 쓰라는 거야? 얘들아 검산식 쓰라는 거야? 아니야.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 나누라고. 직접 나눠봐. 야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여기 나눴어. 나머지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지.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와 무조건? 여기서 나오지. 그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x 빼기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야 그럼 나 미정계수 뭐 남았어? a 하나 남았지. 그거 뭐로 처리하면 돼 그냥? 조건 나로 처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왜 높은 차수부터 쓰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가서 뭐 마무리는 너네가 그냥 하면 되지. f-1값 구하라 그러면 굳이 얘들아 봐봐. f-1값 구하라 그러면 굳이 gx를 정리를 해야 돼? 굳이 정리를 해야 돼?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 사실 g 몇 값만 알면 돼. g 마이너스 1 값만 알면 되고 그럼 여기는 계산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쪽만 계산하면 끝이야.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라고. 자 24번 그렇죠. 자 얘들아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같아. 그럼 얘가 결국 나머지 역할도 하는 거지. 그럼 얘보다 차수가 낮아지려면 gx가 몇 차여야 되니? gx가 2차여야 되지? 그치? gx가 2차여야 되고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몇 차일까? 얘는 계산을 하면 몇 차여야 될까? 야 얘가 2차야. 제곱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차야? 그러면은 얘는 몇 차 이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까? 그럼 봐봐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제 gx가 그러면 뭐야 gx가 2차잖아? gx가 2차야? 그럼 얘가 나머지 역할도 하지. 그럼 얘는 몇 차 이하여야 돼? 1차 이하여야 되니까 얘를 당당하게 mx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때 몰랐구나. 여기 이제 mx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봐봐 gx의 제곱이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 gx 어떻게 구할 거야? gx 실제로 전개할 거야? 아니야. gx는 이 정도로 알아차려주면 돼. 얘들아 gx 어떻게 시작할 거야? 2차니까 2x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나는 마이너스 x까지 쓰려고. 왜? 얘들아 어차피 요만큼을 전개해야 여기까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그럼 나 이제 누구만 결정하면 돼? 상수함만 결정하면 되지. 누구 가지고? 5 가지고 몇이야? 1 제곱인데 문제는 제곱이니까 이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 gx가 여기에 뭐 붙어서 나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수도 있지. 그것만 고민해주면 되지. 얘들아 무식하게 전개하지 말자고. 이렇게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빨라.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 당분간은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너희가 좀 노력을 해봐. 그거는 알겠지? 그래야 계산이 좀 줄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얘들아 정리를 좀 하고 한 15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트랩 보자. 우리 오늘 아직 트랩을 안 봤어.